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2010 최신 기출문제 2020년 2월 8일 날 시험 봤던 A형 문제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험장에 가면 저장부터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날짜로 저장할게요. 오늘은 저기 파일명은 여기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이 저장 단추 눌러볼게요. 저장 단추 있죠. 컨트롤 S 누르거나 저장하기 단추 누르거나 파일에 저장 단추 누르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해도 되겠어요? 다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하는 위치는 왼쪽에 내 PC 문서 더블클릭, 그 다음에 ITQ 더블클릭해서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험번호 없으니까 오늘 날짜 써볼게요. 2020 오늘이 03 161 13이잖아요. 13 2020 0313 빼기 홍길동 써볼게요. 썼나요? 2020 여기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합니다. 오늘이 13일인데 만들었네요. 저는 홍길동으로 안 하고 그래서 탑스터디라고 할게요. 탑스터디 누가 만들어왔네. 네? 아 그래요. 아이고 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아이고 저 탑스터디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나요? 자 다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를 먼저 여러분들 그 시험지에 전체 구성이라고 있는 부분에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가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슬라이드 크기는 어디 가서? 디자인에 페이지 설정에 뭐 설정? 페이지 설정. 디자인에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설정 눌렀죠?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드 쇼 4:3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로 바꾼다? A4 용지로 바꾸고 다른 거 바꾸는 거 없죠? 확인 누르면 양쪽이 어떻게 된다? 커지죠? 커졌나요? 다음 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거 여기 슬라이드가 6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슬라이드 6장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 위에 글자 위에 그림, 새 슬라이드 그림을 누르면 되죠. 단축키는 컨트롤 M 눌러도 되죠. 이렇게 하면 추가되죠. 컨트롤 M 눌러도 추가돼. 컨트롤 M.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 새 슬라이드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새 슬라이드 글자를 누르고 우리가 1번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고 2번부터 6번까지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죠. 선택해 볼게요. 그럼 추가되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겠어요? 엔터라겠죠. 여기 왼쪽에 그림 작은 그림 클릭해서 엔터 치면 추가됐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추가를 더하면 지울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슬라이드 뭐요? 삭제. 또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된다 안 된다? 되죠? 엔터 하면 추가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된다고요. 이해가요? 자, 엔터 여기 쳐봤습니다. 몇 개 나오게? 1번부터 이게 경계를 조절해서 슬라이드가 다 보이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작업하기가. 그렇죠. 슬라이드가 6장이 다 보이도록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 공통된 서식을 만드는 곳이 어디라겠어요?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거를 이동하거나 한번 파일을 하나 내가 열어볼게요. 기존 파일에 열기 눌러서 기존의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파일을 제가 해놓은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4번 슬라이드를 3번에 했거나 3번 슬라이드를 4번 했을 때 이게 순서를 바꿀 때는 드래그하면 바뀌어요. 3번 4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컨트롤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딜리트 누르면 뭐가 되죠? 지워지죠. 이 순서를 바꿀 때는 뭐 하면 된다고? 왼쪽을
드래그하면 순서가 바뀌었죠. 4번에 있는 것이 3번으로 갔고 3번에 있는 게 4번으로 갔죠. 순서를 바꿀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뀌고요. 드래그하면 바뀌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제가 되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 안 지워져요? 지워지죠? 그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관계없죠? 닫아볼게요. 자, 저장 안 하고요. 자, 그러면 6장의 슬라이드에 우리가 슬라이드 6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 했죠? 슬라이드 6장이 공통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설명했냐면 금방 이 드래그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동할 때는 드래그고 복제할 때는 뭐 드래그다. 컨트롤 드래그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6장의 슬라이드가 있죠. 6장의 슬라이드에 공통된 서식을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보기 탭.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뭐 선택해라.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릅니다. 됐어요? 오른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누릅니다. 눌렀습니까? 여기 맨 밑에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이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죠. 첫 번째가 기본이라고 되어 있죠. 뭐 누르고 그냥 클릭하면 기본 보기인데 슈퍼트 누르고 클릭하면 마스터 보기로 간다겠죠. 그냥 클릭하면 기본 보기, 슈퍼트 클릭하면 마스터 보기. 이 밑에를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위에 보기 탭에 여기 마스터 보기의 슬라이드 마스터 또는 보기 탭에 가서 여기 기본을 선택해도 다시 갈 수 있어요. 보기 탭에 보는 방법 이렇게 있잖아요.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탭이 파일하고 홈 사이에 생겼죠. 오른쪽 끝에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원위치로 가죠. 아무튼 이 6장의 슬라이드 공통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보기에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갑니다. 갔죠? 그 다음 맨 위에 뭐에서 하라고요? 번호 있는 데서.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니라 맨 위에 첫 번째 번호 있는 부분에서 여기다가 서식을 지정하라고요. 자, 위에 제목 테두리를 클릭.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테두리를 클릭해서 뭐 누르고? 슈퍼트 누르고 위로 올리죠. 뭐 누르고요? 슈퍼트 누르고 위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는 거 아니고 이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맨 위에 슬라이드 맨 위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슬라이드 2번을 보면 글꼴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 2번이 아니죠. 전체 구성에 슬라이드 마스터 밑에 제목 글꼴 있죠. 홈 탭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라.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궁서로 바꿉니다. 타이핑해도 되죠. 궁서라고. 자, 궁서 입력했어요. 몇 포인트? 40포인트. 어떤 색? 파랑색. 마스터 위에 거 막 누르면 안 돼요. 표준색의 파란색이 오른쪽 끝에서 몇 번째다?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궁서 40포인트 파랑. 했나요? 다음 해도 되겠습니까? 궁서 40포인트 파랑. 그 다음에 뭐죠? 하단 로고 하기 전에 목차 있는 부분 있죠. 목차 뒤에 도형을 그려볼게요. 특이한 점 요즘 시험이 이렇게 도형이 달라요. 그렇죠? 자, 이 목차 뒤에 목차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서식만 지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도형 삽입해 볼게요. 홈 바로 옆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가서 뭐를 선택해라. 어떤 도형? 기본 도형에 보시면 칠각형 아래쪽에 배지 모양이 있죠. 칠각형 아래쪽에 뭐가 있다? 배지 선택하시고 왼쪽 끝에 모서리 부분에서 오른쪽 끝부분으로 가서 높이는 여기 맞춰가지고 그렇죠. 높이는 도형에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리기 도구 어디로 가라?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라고 있죠. 항상 저는 뭐로 한다겠어요? 표준색의 주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합니다. 테두리 선을 검정 텍스트 1로 바꿨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4분의 3포인트, 두께를 4분의 3포인트, 그 다음에 도형윤곽선에서 두께를 4분의 3포인트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몇 번요? 2번에 보면 글꼴이 있죠. 글꼴. 요구사항에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뒤에 글꼴은 굴림 24포인트라고 하겠죠.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꾸냐면 굴림으로 바꿔줘요. 타이핑해도 돼. 기억 입력하면 기억 굴 하면 굴로 시작하는 것이 딱 나오네. 그죠? 그렇죠? 굴림 선택하시고 몇 포인트? 24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이 어떤 색으로 돼야 돼요? 검정 텍스틸. 거의 요구사항이 없어도 검정 텍스틸로 지정을 한번 해줘요. 굴림 24포인트 검정 텍스틸.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다음부터 그리는 도형은 방금 바꾼 서식대로 도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때 기본 도형 설정으로 하는 거죠. 기본 도형으로 설정. 봐봐요. 삽입에 가서 다른 도형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면 안 맞잖아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 여기 홈 탭에 가서 굴림 24 검정색 됐나요?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 설정 누르면 다음에 그리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든 간에 바꾼 대로 그려지고 글꼴도 굴림 24 검정이 된다고요. 됐죠? 그럼 2번 가서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색만 면색만 바꾸면 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됐죠? 하셨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는 도형을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를 주황색,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일,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4분의 3포인트, 4분의 3포인트 됐죠?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굴림 몇 포인트? 24포인트 검정 텍스트 1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하라고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르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복제 컨트롤 뭐 누른다? D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 컨트롤 Z 오른쪽 버튼 복사 빈 곳에서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도 돼요. 컨트롤 Z 컨트롤 드래그 해도 되죠. 뭐 드래그 해도 된다? 컨트롤 드래그 실행 취소 컨트롤 D 눌러도 돼요. 컨트롤 D 이렇게 다양하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이 컨트롤 D 누르면 제일 빨라요. 한 번에 하니까 D자가 듀플리케이트 복제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면색을 어떤 색으로?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면색을 노란색으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면 노란색이 되죠. 똑같이 겹칩니다. 똑같이 겹쳤습니까? 똑같이 겹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겹친 다음에 도형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도형 모양이 똑같은 도형이 아니죠. 어디로 간다? 도형 삽입에 여기 서식 탭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그 모양이 뭐예요? 육각형인가요? 여기 있죠. 여기 기본 도형이 육각 7, 8, 10, 10이 있는데 앞에가 육각형이 있죠. 선택하면 육각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노란색 마름모를 뭐 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조절할 수 있나요? 없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적당한 거기 그림 보고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요? 다 됐으면 어떻게 하죠? 저기 그림 보고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요? 밴드로 여기 오른쪽 가지 말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부분을 클릭합니다. 밴드로 보내기 클릭하면 뒤로 갔죠. 주황색 도형도 오른쪽 버튼 밴드로 보내기 누르면 뒤로 갔습니다. 텍스트 선택해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한다? 텍스트를 여기 도형의 높이에 맞게끔 조절하면 되겠죠. 뭐에 맞게끔요? 도형의 높이에 맞게끔 조절하면 텍스트가 정중앙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끝났다. 뭐에 대한? 제목에 대한 서식이 끝난 겁니다. 됐죠? 자, 여기 아래쪽에 왼쪽 로고를 먼저 갖다 놔볼게요. 왼쪽 아래쪽에.
자, 삽입으로 가야죠. 삽입에 이미지 그룹에서 뭐 선택한다. 삽입의 이미지 그룹에 뭐 선택하라고요? 그림 선택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삽입 이미지 그룹에서 내 PC 어디로 가야 돼요? 문서로 가야죠? ITQ로 가야죠? 픽처로 가는 거죠? 픽처 안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파일이 뭐다? ABC 주식회사. 요거죠, 요거. 로고 1번. 거기 써있죠, 시험지에. 전체 구성 거기 제목 글꼴 오른 가운데에 써있잖아요. 더블 클릭. 추가됐나요?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림 도구 서식 탭에 조정 그룹에서 색 부분이 있죠? 색에서 뭐한 색 설정? 투명한 색 설정을 누르고 어디를 클릭해줘야 돼? 회색 부분을 클릭해주면 투명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오른쪽 대각선에서 드래그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 드래그 왼쪽 아래쪽에 오늘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시험에 가운데에 나오면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해야 돼요. 로고가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해 가요?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여기 방향키로 조달할 때는 컨트롤 뭐 눌러가지고 컨트롤 상하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알맞는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단 로고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있잖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번호가 선명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겠죠? 이 회색을 어떤 색으로? 테두리 선택해서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에서 검정색 누르면 지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번, 슬라이드 몇 번하고 관련되어 있다겠어요?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텍스트 상자 있죠? 이게 3번하고 관련되어 있다겠죠? 시험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첫 줄만 선택을 해요. 어디만 선택하라고요? 첫 줄만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첫 줄만 드래그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 몇 포인트? 24포인트. 줄간격 몇 점 몇 줄? 굴림 24 단락 부분에 줄간격을 몇 점 몇 줄로 한다? 1.5줄. 됐어요? 앞에 글머리 기호 있죠? 글머리 기호를 앞에 화살표 글머리 기호라고 있잖아요. 뭐 글머리 기호요? 화살표 글머리 기호. 굴림 24포인트 줄간격 1.5줄. 그 다음 앞부분에 여기 화살표 글머리 기호 굵게 빠졌던가? 네, 굵게 빠졌네요. 굵게. 굴림 24포인트 굵게. 글꼴에서 이 세 가지 지정했죠? 단락 부분에서 위아래 화살표 있는 게 뭐라고? 위아래 화살표 있는 게? 줄간격. 기다리면 줄간격이라고 나오죠? 눌러서 1.5줄. 그 다음 앞부분에 글머리 기호 역삼각형 눌러서 여기 화살표 글머리 기호라고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 됐습니까? 타이핑 하는 거 아니죠? 여기다가 서식만 지정하는 거죠? 둘째 수준 드래그 합니다. 둘째 수준 드래그 해서 둘째 수준 드래그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글꼴을 뭐로 바꿔라? 굴림 몇 포인트? 20포인트잖아. 20포인트. 굴림 20포인트. 여기는 굵게 안 하죠? 줄간격이 단락 부분의 줄간격 몇 점 몇 줄? 1.5줄. 글머리 기호를 뭐로 바꿔라? 예, 체크 표시. 체크 표시 없잖아. 어떻게 하라겠죠? 없을 때는? 없으면 눌러주시고 다시 가면 이게 있다고 했죠? 원래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없는 글머리 기호는 오른쪽 아래쪽에 뭐 사용자 지정 누르고 여기가 윙딩스 WINGS 대문자로 나오는데 탭 누르면 알아서 대문자 소문자 알아서 바뀌어요. 윙딩스를 선택하는 거죠. 윙딩스 WINGDINGS 하고 탭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대각선 모서리 부분이 원래 이렇게 작게 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 대각선을 늘려주면 보이죠. 체크 표시도 보이고 이거 옛날에 이거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체크 표시만 나오더라고요. 그럼 체크 표시만 나올 때는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이런 기호를 선택하면 이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게 바뀌죠. 체크 표시로 바꿀 때는 굳이 거기 가지 말고 뭐 누르라고요?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 앞에 그림을 누르면 없어지죠. 그리고 역삼각형 눌러보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누르시면 나옵니다. 첫째, 둘째에 대해 서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여기서 하는 일이 다 끝났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메뉴의 제목 도형과 제목 스타일, 여기 3번 그죠? 텍스트 및 동영상 이 지금 그 부분의 서식, 왼쪽 아래쪽에 하단 로그,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거기 이게 전부 다 했죠. 그다음 여기 두 번째 1번에서 닦는 거라겠어요. 번호 있는 데서. 두 번째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슬라이드 1번에 사용 두 번째를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가지고 여기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배경에서 뭐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를 하면 메뉴의 제목 도형과 왼쪽 하단 로고가 없어지죠. 다 끝났으면 뭐 닫기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1번에 보여요 안 보여요? 1번의 제목 도형 하단 로고가 안 보이죠. 만약에 뭐를 안 하고 오면 여기서 이 부분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안 하고 오면 여기가 1번이 보인다 안 보인다? 1번에 보이잖아 이게. 그럼 어디서? 보기로 가서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맨 위가 아니라 몇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배경 그룹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누른다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안 보이죠. 자, 그 다음 2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여기 슬라이드 번호가 안 나왔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번호만 넣으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간다? 삽입에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또는 여기 슬라이드 번호 머리글 바닥글을 누르시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했죠. 모두 적용 누르면 슬라이드 2번이 2, 슬라이드 3번이 3, 슬라이드 4번은 4, 슬라이드 5번은 5, 슬라이드 6번은 6, 슬라이드 1번은 번호가 없죠. 됐나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2번부터 6번까지 들어갔죠. 1번에 가서 여기 필요 없는 것 제목 텍스트 상자와 부제목 이 지워야죠. 클릭 쉬프트 클릭하면 두 개 선택되죠. 또는 바깥쪽에서 마우스로 뭐 한다? 드래그 해가지고 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제목 도형과 제목 상자와 부제목 상자가 들어가면 되죠. 또는 오른쪽 빈 공간에서 컨트롤 뭐 누른다? 오른쪽 빈 공간에서 컨트롤 뭐요? A. 컨트롤 A 누르면 선택되겠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 안 지워져요? 지워집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번호 1번 선택하고 뭐 눌러라? 저장 누르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게 전체 고성 몇 점 맞는 거다? 60점 맞는 겁니다. 다 됐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1번에 거기 시험지에 1번 표지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지 디자인,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그림처럼 나오게 하는데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3번이 쉬운 거잖아요. 로고 삽입하는 거 있죠. 세부 조건 3번에 써 있죠. 그림 삽입, 데몬스 ITQ 픽처의 로고 1.jpg,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 해볼게요. 어디로 간다? 삽입에 이미지에서 뭐? 그림. 삽입의 이미지의 그림. 뭐 선택하라고요? 그림 바로 보이죠? 더블 클릭하면 그림이 삽입이 됐어요. 삽입됐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조정해서 색 부분에서 뭐한 색 설정? 투명한 색 설정 누르고 어디를 클릭한다? 회색 부분을 클릭해줘. 회색 부분 클릭했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쪽 대각선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위로 갖다 놔요. 갖다 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10점 맞겠죠. 1번이 몇 점이죠? 배점이? 40점이잖아요. 여기 10점 맞은 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해 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아트라고 있죠. 워드아트에 몇 번째 거 선택하라고요? 무조건? 첫 번째 거. 글자를 타이핑하기 전에 여기서 뭐 지우기 워드아트 스타일의 맨 끝에 자세히라는 단추 있죠. 여러분들은 저는 A가 3개 보는 여러분들 많이 보이죠?
오른쪽 끝에 보면 역삼각형 단축 밑에 자세히라고 있거든요. 거기 눌러서 맨 아래쪽에 뭐 누른다?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 누르면 서식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리고 글꼴을 도둠 굵게 홈에 가서 도둠으로 합니다. 도둠. 홈에 가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도둠 굵게 됐나요? 그 다음에 타이핑 합니다. 자, 영문 상태에서 대문자 V O L U N T E E R 볼런티어네. 볼런티어 한 칸 띄고 액티비티 볼런티어 액티비티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타이핑을 빨리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테두리 선택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요. 서식에 가서 워드아트 스타일의 도형효가 아니에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과가 아니라 이 글자잖아요. 텍스트죠.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라고 있죠. 여기에 뭐를 선택하냐면 거기 나머지 글꼴은 했죠. 변환하고 텍스트 반사부터 해볼게요. 반사에 이 아홉 개 중에 하나죠. 반사 2분의 1 터치. 여기 보면 근접 반사가 있고 가운데가 2분의 1 반사 터치죠. 그 다음에 전체 반사 터치가 있죠. 근데 밑으로 내려면 4포인트 오프셋이 있어요. 전체 반사 4포인트 오프셋,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 다음에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아래쪽에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그 다음에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거 하라고요? 2분의 1 반사 터치. 2분의 1 반사 터치 이건가요? 맞죠? 2분의 1 반사 터치. 가운데 있는 거. 맨 앞에가 뭐다? 근접 반사. 두 번째가 2분의 1 반사. 세 번째가 전체 반사. 그죠? 두 번째 거 선택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환 오른쪽 줄이기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텍스트 휴가에서 텍스트 휴가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변환해서 어느 쪽 줄이기다? 오른쪽 줄이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왼쪽은 크고 오른쪽이 작죠. 이건 왼쪽 줄이기. 가운데로 줄여졌네. 위쪽 줄이기, 뭐 아래쪽 줄이기, 뭐 기타 등등. 위로 기울기, 아래로 기울기, 위로 계단식, 아래로 계단식 뭐 이런 게 여기네요. 그죠? 오른쪽 줄이기인가요? 오른쪽 줄이기 선택하면 됐어요. 그 다음 이거를 크기를 이렇게 늘려도 뛴다 안 뛴다? 늘려도 뛰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가요? 시간이 가. 그냥 늘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게 적당하게 그냥 놔도 맞았다고 합니다. 됐죠? 똑같이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렇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위에 그림이 관건이네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림 삽입해 볼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서 그게 몇 각형이냐면요.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몇 각형이다? 오각형. 정오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요. 드래그 했죠? 그리고 여기에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게 할 때는 삽입의 이미지에 그림으로 가면 안 돼. 그림으로 한번 봐봐요. 그림을 넣어보면 그림이 들어가지 않고 따로 돼요. 따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선택하고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있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다? 그 안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 뭐 선택하라고요? 그림. 됐나요? 그림. 그 다음에 뭐요? 그림 3번이죠. 그림 3 JPG를 더블 클릭. 그림 3번이 들어갔나요? 자, 왼쪽 거부터 한번 해. 왼쪽, 오른쪽, 이 커피 조각이, 커피콩 조각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회전에 무슨 대칭 해라? 무슨 대칭? 좌우 대칭 했어요. 무슨 대칭 하라고요? 좌우 대칭. 그리고 이거를 회전했어.
좌우 대칭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면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회전하면 그런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몇 포인트를 하면 5포인트를 하면 선이 없어져요. 외곽선이 없어지면서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표현이 돼요, 안 돼요? 표현이 됐습니까? 다음에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 메뉴에 전편집. 여기 가서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에 전편 이렇게 하려면 시간 걸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도형 안에서 도형 안에 포인트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전편집 누르면 점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여기만 바뀌었네요. 클릭. 핸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안쪽으로 드래그. 여기도 클릭. 핸들을 안쪽으로 여기 흰색 사각형을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너무 많이 해도 좀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거기 있는 것처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원래 점의 위치도 좀 이동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점의 위치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점의 위치를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점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맞추려면 근데 뭐가 가? 시간이 가. 근데 이거 아무리 잘해도 몇 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몇 점밖에 안 돼. 예, 이게 10점밖에 안 된다고. 너무 여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다 됐잖아요? 다 됐으면 이렇게 했다고 치고, 자, 그 다음 바깥쪽 클릭. 여기를 그대로 뭐 해라?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뭐 하라고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오른쪽에 컨트롤은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는 수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복제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제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하고 크기를 알맞게 뭐 해라?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잘하려면 뭐가 가요? 시간이 가요. 이거 아무리 잘해도 몇 점이다 이게? 전체가 40점이에요. 전체가. 이거 그냥 10점 안 맞고 말지. 그죠?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1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2번으로 가볼게요. 1번 저장했죠? 2번 가서 제목 클릭하고 제목을 뭐라고 써라? 목차. 목차라고 입력하셨죠? 목차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왼쪽 아래쪽에 돈 이미지 있잖아요. 그림 있죠? 그림을 삽입할 때는 이 텍스트 상자 왼쪽 두 번째 줄 처음에 파일에서 그림 삽입 있잖아요. 이거 누르는 거예요. 돈 이미지가 요건가요? 요거? 그림 5번. 원래는 JPG인데 여기 지금 GIF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JPG인데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했어요. 오른쪽에 돈 이미지만 남게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자르기. 서식의 크기에서 뭐? 자르기. 그 다음에 대각선 왼쪽 아래쪽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돈 이미지만 남기면 되죠? 됐나요? 돈 이미지 남겼죠? 그 다음에 뭐죠? 자르기를 뭐 해라? 자르기를 풀어요. 자르기 풀었습니까? 네. 푸시고 어떻게 해야 돼? 풀고 나서 어떻게 하죠? 크기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 아래쪽에 어느 쪽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는 크기 고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한글에서 크기 고정하는 거고. 여기 됐죠? 다음에도 되죠? 네, 크기를 적당히 조정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으로 가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어떤 도형?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에 이겁니다. 이거. 순서도의 문서. 순서도에 뭐요? 문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당하게 하나를 그려줘요.
그려졌습니까? 그 다음 면색을 바꿔볼게요. 서식의 도형 채우기 임의 색상을 지정하는데 저는 항상 이걸로 정해놓고 해요. 주황, 강조, 60%더 밝게. 제일 길은 거 원래 치는 거예요. 자원, 봉사의 특성과 가치. 아이고, 자원, 봉사인데 봉상이라고 되어 있네. 봉사의 특성과 가치. 이 글꼴은요 이미 지정이 돼 있죠. 굴림 24포인트 검정으로 이미 지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했었지 이거? 여기 보기에서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이 도형을 할 때 뭐 할 때요? 도형에서 굴림 24 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이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도형 그리고 면색 바꾸고 타이핑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다음 그 다음에 도형 하나 또 삽입해 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어떤 도형? 순서대 보시면 이 모양인가요? 이 모양 아니죠? 왜 아닌지 알아요? 요거 별 및 현수막의 물결 있죠? 있나요? 물결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면색을 임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줘요. 했어요? 그 다음 이거를 뭐 한다? 녹색 동그라미 포인터 갖다 놓으면 시계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도형을 뭐 할 수 있다?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회전할 수가 있다. 도형의 너비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했으면. 다음 해도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회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글자를 타이핑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회전돼 버렸죠? 도형이 회전된 것처럼 글자가 회전됐잖아. 근데 거기는 회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백스페이스로 눌러서 지우고 삽입으로 가서 텍스트 그룹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여기 클릭 했어요? 숫자 1을 입력해. 숫자 1. 숫자 1을 입력하기 전에 글꼴부터 해야죠. 글꼴을 굴림 몇 포인트? 24포인트. 검정은 이미 돼 있고 가로 가운데. 굴림 24포인트 가로 가운데 1 쓰고 그 다음에 상하좌 화살표 나올 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딱 맞춰줘요. 정확히 가운데 1이 올 수 있게끔 했나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바깥쪽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선택해요. 세 개를 선택하죠. 숫자 1하고 물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세 개를 세 개 도형을 선택해서 어떻게 한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에 뭐 눌러라? 정렬에 그룹에 뭐 선택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에도 되고 서식에 정렬 그룹에도 돼요. 세 개가 몇 개가 됐어요? 세 개가 하나가 됐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복제,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복제,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해가지고 복제를 맨 마지막은요 위에 놓지 말고 이 정도 놓으면 전체적으로 맨 위하고 처음 시작과 끝부분에 적당하게 놓는 거. 이렇게 맨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클릭 4개. 세로 간격을 그룹한 이유가 맞춤하려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려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동일하게 간격이 띄어지죠. 띄어졌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을 풀어줘요. 원래 그룹을 안 풀어도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안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 안 풀면 한글도 안 풀더라고. 그냥 다 풀어요. 그냥 그룹 해제 ESC 그룹 해제하고 ESC 눌렀습니까? 그럼 여기를 고칩니다. 숫자 두 번째 일부분 앞에다가 포인터 갖다 놓으면 I자 나올 때 더블 클릭 2 여기다 I자 나올 때 더블 클릭 3 아래쪽도 I자 나올 때 더블 클릭 4 그 다음에 이 뒤에 란 물음표
지워요. 딜리트 누르고 있으면 지워지겠죠. 자원봉사란 그 다음에 뒷부분을 드래그해서 뭐라고 쓰면 돼요? 종류. 그 다음에 뒤에 통계라고 돼 있죠. 뒤에 지우고 통계 클릭하고 딜리트 지운 다음에 통계라고 입력하시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마우스로 자원봉사의 종류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선택한다? 하이퍼링크. 또는 여기에 있죠. 삽입으로 가면 있죠. 삽입에 링크에 하이퍼링크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컨트롤 K. 이거 누르거나 컨트롤 누르고 K 누르는 거나 똑같아요. 연결 대상이 4가지가 있죠. 기존 파일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그 중에 뭐 선택한다? 그 중에 뭐요? 현재 문서. 어떤 문서요? 현재 문서. 현재 문서 슬라이드 몇 번으로 가게 하라겠어요? 슬라이드 4번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문서 슬라이드 4번. 확인 누르면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이 되는 하이퍼링크가 만들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몇 번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2번 슬라이드 부분도 완성이 다 된 겁니다.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번으로 가볼게요. 슬라이드 3번 갔습니다. 슬라이드 3번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뭐라고 입력해라. 뭐라고 써요? 자원봉사란 물음표. 자원봉사란 물음표. 아래쪽에 클릭해가지고 영문을 타이핑합니다. 볼런티어 잠깐 띄고 이티몰로리인가요? 이티몰로기.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탭을 눌러야죠. 다 입력했으면 탭. 그 다음에 타이핑합니다. 혼란 잠깐 띄고 오브 더 라틴 하고 라틴 워드. 그 다음에 볼런티어 잠깐 띄고, 그 다음에 더젠 잠깐 띄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볼런터스인가요? 볼런터스 이렇게. 그 다음에 쉬프트 기호가 안 나오게 할 때는 쉬프트 엔터죠. 기호가 안 나오게 할 때는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comes from human 잠깐 띄고 free will 콤마 deep down 콤마 and this. 뭐가 틀렸네. volunteers NUNTAS 맞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is the 보통. 그 다음에 means a doctor.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빨리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보세요. 기다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입력했으면 봐봐요. 여기 이거를 2개로 만드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2개로 만드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B형 할 때는 하나로 만드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줄여요. 적당히 줄였죠? 이거를 위로 올려. 위쪽으로 맨 위로 올리고 컨트롤과 쉬프트를 눌러서 복제해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눌러서 복제했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늘려도 돼. 이렇게 늘리고 여기 영문 부분을 드래그. 다 선택하지 말고 한 글자든 2글자든 남기고 한글을 타이핑합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라 입력하고 뒤에를 지워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타이핑하면 되겠죠. 자발 콤마 자주 콤마 자유의지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엔터.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위에 그냥 엔터가 아니라 뭐 엔터? 쉬프트 엔터죠. 기호 안 나오게 할 때는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까지 쓰고 쉬프트 엔터로 이러한 자원 봉사 활동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자원 봉사자라 한다 그 얘기네요. 됐죠? 이렇게 입력. 여기서 원래 대가 없이가 띄어쓰기 돼야 되는데 대가 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지만 안 했네요. 거기 보면 것으로 해갖고 이어써야 하는데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테두리 선택해보면 이게요. 이렇게 하면 줄간격이 알아서 1.5줄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여기도 굴림 24 굵게가 돼 있고 여기도 굴림 20이 돼 있고 여기도 굴림 20, 굴림 24 굵게 테두리 선택해보면 줄간격 1.5줄 이상 없잖아요. 이렇게 해두면 텍스트 상자가 완성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한번 입력해보세요. 자, 이렇게 다 입력했죠? 여기서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수준을 내리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봐봐요. 탭을 누르면 수준이 내려가요. Shift 탭을 누르면 올라오는 거고, 그죠? 이해가요? 그게 여기라고, 여기. 세 번째 단추가 올라오는 거, 네 번째 단추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 기호가 안 나오게 줄을 바꿀 때는 뭐 엔터라고요? Shift 엔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해 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동영상을 그림에 가서 동영상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에 미디어라고 있는 부분 있죠. 미디어에 뭐가 있다? 비디오 삽입. 그리고 동영상 더블 클릭. 마우스로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요. 크기를 적당히 줄였습니까? 적당하게 줄였어. 이렇게 줄이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네요. 오른쪽 위에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적당하게 됐으면 그 다음 여기 재생이란 탭,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 비디오 옵션 있죠. 비디오 옵션에서 자동 실행, 비디오 옵션에서 무슨 실행? 자동 실행. 뭐 재생? 반복 재생.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슬라이드 3번도 완성이 된 겁니다. 다음 해도 되죠? 자, 여기서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 그리고 슬라이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 갔습니까? 자, 이 제목 클릭해서 뭐라고 입력한다? 자원 봉사의 종류라고 입력합니다. 자원 봉사의 종류라고 입력했어요. 입력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6개 중에 뭐 선택해라? 표 삽입하는 거 있죠? 뭐 삽입하는 거? 표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표 삽입. 열은 몇 개다? 열은 2개. 행은 몇 개다? 행은 4개입니다. 열은 2개, 행은 4개. 12개, 행 4개 했습니까? 뭐 눌러라? 확인. 12개, 행 4개 했죠? 그 다음 위쪽에 뭐 테두리를 클릭. 테두리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자인 탭에 표도구 디자인 탭에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체크를 뭐 해준다? 풀어줘. 그 커서가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안 돼요. 테두리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풀어줬죠. 표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 눌러가지고 거기 세부 조건 왼쪽 3번에 써 있어요.
그죠? 뭐 하라고 돼 있죠? 표 스타일 1번 강조 3번. 여기 표 스타일 1번에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1번,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2번,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3번. 요거죠. 선택하시면 서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 슬라이드 4번 표 슬라이드.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도둠 18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해볼게요. 자, 여기서 홈 탭으로 가요. 홈에 가서 여기 글꼴에서 도둠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도둠 있네요. 몇 포인트? 18포인트. 검정색을 해줘야 돼. 이게 검정이 요구가 없어도 검정색을 해줘야 표 안에 있는 글자가 검정이 돼요. 도둠 18포인트 검정 텍스트 1 글자색. 그리고 레이아웃 탭으로 가요. 레이아웃 탭에 가서 맞춤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과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이 두 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구멍 뚫린 부분을 드래그 해가지고 높이를 적당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 표의 크기를 조절해줘요. 아래쪽도 이렇게 위쪽에 구멍 뚫린 부분을 드래그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줄입니다. 도형을 삽입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삽입하면 충분히 위쪽에 그 도형을 그릴 수 있겠죠. 왼쪽도 줄입니다. 가운데 구멍 뚫린 부분 포인트 갖다 놓으면 좌우 화살표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글자를 쓸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줄여주면 되죠. 이렇게 줄였죠. 그 다음에 제일 긴 것이 두 번째 줄이 제일 길고만 클릭해서 타이핑 해볼게요.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 입력하시고 테두리 선을 드래그해서 줄여요. 두 줄로 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최대한 줄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한번 입력해 볼게요. 목욕 시켜 주기 콤마 외출 보조 콤마 청소 콤마 빨래 콤마 미용 콤마 엔터 도배 콤마 집 수리 한역키가 눌러졌네요. 집 수리 콤마 환자 수발 이렇게 입력. 근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잠깐만 이거 봐봐요. 입력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줄과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딱 붙어있죠. 붙어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줄 이상 입력이 될 때는 이 표의 외곽 테두리를 선택하고 홈 탭에 가서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줄 간격 있잖아요. 줄 간격이 1.0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걸 1.5로 바꾸면 1.5 줄 간격을 1.5로 바꾸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타이핑하면 돼. 빨리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재활 상담 콤마 소 집단 심리 치료 콤마 언어 치료 콤마 엔터 음악 치료 콤마 작업 치료 콤마 물리 치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노력 봉사 아래쪽 지역 사회 봉사 오른쪽 클릭해서 식사 콤마 한 칸 띄고 목욕 콤마 한 칸 띄고 외출 보조 콤마 청소 콤마 빨래 콤마 엔터 아기 돌보기 콤마 환자 수발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도 재활용품 분류 콤마 한 칸 띄고 지역 홍보 캠페인 활동 그 다음에 콤마 엔터 자연 보호 콤마 가로 환경 가꾸기 이렇게 여기도 클릭해서 타이핑 합니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타이핑해서 표를 완성해 보세요. 여기까지 빨리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 다 입력했으면 위쪽에 도형을 그려볼게요. 위쪽에 도형. 삽입으로 가서 이 밑에는 다 쳤다 하고 위에 도형 그려볼게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그 도형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여기죠, 여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사각형의 네 번째죠, 왼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를 맞춥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를 맞추고 잘 안 맞으면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로 조절하면 돼요. 여기도 왼쪽 끝에를 맞춰줘,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면색을 다른 색으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면색을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했나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돔 18포인트네요. 홈에 가서 굴림을 도돔으로 바꾸고 18포인트 바꾸시고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로 해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누르면 도돔 18포인트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 설정 누르면 다른 도형 그릴 때 편하죠. 됐죠? 다 또 그려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그 도형은 요거 선택하면 되죠.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이 도형이 높이가 작네요. 이 정도 와 있네요. 드래그해서 작게 그려줍니다. 양쪽 끝으로는 돼 있네요. 양쪽 끝으로 갔는데 높이가 작고 면색을 다른 색으로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 밝은 색으로 지정해 줄게. 이렇게 됐나요? 9분이라 입력해 볼게요. 9분 홈 탭에 가면 도돔 몇 포인트가 됐다? 18포인트 됐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 바깥쪽에 그림이 없는 부분에서 파란색 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택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끝부분을 먼저 맞춰. 이렇게 오른쪽 끝에를 왼쪽 부분을 늘려가지고 이 선에다가 맞춥니다. 그죠? 바깥쪽 클릭 9번 부분을 더블 클릭 뭐라고 고쳐라? 활동 내용으로 입력합니다. 활동 내용 입력했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사각형이 아니라 순서도에서 이 부분이죠. 순서도의 카드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려줘요. 방향키로 잘 맞춰줍니다. 아래쪽에 선을 맞춰줬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선이 생겨요. 이게 파선이 생기죠. 이렇게 위로 올리면 파선이 생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타이핑합니다. 자원 봉사 엔터 활동 한 칸 띄고 대상별 이렇게 여기를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또는 여기 가서 해도 돼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서식 눌러요. 오른쪽 단추를 눌러도 됩니다. 또는 여기서 바로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라데이션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형 아래쪽 하라겠죠. 그라데이션에 여기서 선형 아래쪽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밝은 그라데이션 하면 밝은 그라데이션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종류는 선형 그죠? 방향은 선형 아래쪽 그리고 여기를 색 부분에서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색을 필요 없으니까 제거 누르거나 또는 추가할 때는 클릭하면 추가되고 제거할 때는 밖으로 빼내면 끄집어내면 지워져요. 여기는 흰색 계열로 해볼게요.
밝게 나오죠? 닫게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 아래쪽을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로 아래쪽을 먼저 맞춰요. 맞췄죠? 맞췄으면 이게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을 먼저 맞춘 다음에 맞췄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해서 여기 선에 딱 나올 수 있게끔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영역이네. 대상별이 아니라 여기는 영역.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거기 슬라이드 4번 부분이 완성이 된 겁니다.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번 가볼게요. 슬라이드 5번. 자, 슬라이드 5번에 제목을 클릭해서 타이핑합니다. 자원, 봉사, 통계라고 입력합니다. 자원, 봉사, 통계. 자, 차트를 추가할 때는 여기 누르죠, 여기. 6개 도구 중에 4번이 표삽입이고 5번이 차트 삽입이잖아요. 자원봉사 통계 입력하고 여기 눌러요. 차트 삽입. 차트는 여기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 더블 클릭. 화면에 몇 등분 된다? 화면이 2등분이 되죠. 화면이 2등분 되죠? 화면이 2등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요? 여기 파란색 선을 위쪽으로 2개 올리고 오른쪽으로 2개 늘리라겠죠.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뭐 해라? 지웠어요. 드래그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웠죠. 그 다음 여기다 타이핑합니다. B1번에다. B1번에다 뭐라고? 서울. 탭 누르고 부산. 탭 누르고 대구. 탭 누르고 인천. 탭 눌러서 광주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남. 엔터 치고 여. 마우스 여기를 드래그. 10개 셀을 선택해서 쉼표는 입력 안하고 숫자만 입력해도 돼요. 216,500 216500 엔터. 그 숫자 있는 부분 이용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330 435 엔터. 65 730 엔터. 114 313 엔터. 52 465 엔터. 90 841 엔터. 51 541 엔터. 그 다음에 96 533 엔터. 38 391 엔터. 59 114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마우스로 다 이렇게 입력하고 마우스 여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천단위 구분 쉼표를 안 넣었죠. 천단위 구분 쉼표가 있는데 0이 있잖아. 거기 보면 출력 형태를 보면 0이 아니고 여기가 하이픈이었다면 아주 쉬워. 표시 형식의 이 쉼표 스타일 누르면 0이 아니라 하이픈이 들어가고 천단위 구분규도 들어가고 여기도 천단위 구분규가 들어가죠. 이게 아니죠. 0이잖아. 0은 어떻게 하냐? 표시 형식에서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표시 형식 셀 서식이죠.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컨트롤 1번. 여기 다 입력한 다음에 뭐 선택하냐면 숫자 부분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선택하면 돼요.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확인 누르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고 여기가 뭐가 됐다.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고 0이 됐죠. 다 끝났으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여기 왼쪽에 무슨 전환 행렬 전환 누르면 이렇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나오면 엑셀의 역할이 끝났어요. 닫아놓으면 차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다 입력이 다 됐으면 여러분들 거기 슬라이드 5번의 위쪽에 요구사항 1번, 2번 중에 1번은 했어요.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거기 됐고요. 2번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까지는 했는데 글꼴 도둠 16포인트 외곽선 하라겠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꾼다? 도둠으로 바꿔요. 도둠. 몇 포인트? 16포인트. 그 다음에 뭐라고? 외곽선은 어디에 있어? 여기 없죠? 서식으로 가야죠. 차트 도구 탭의 서식 탭.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의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면 검정색 선이 외곽에 생겨요. 생기죠? 다음 넘어가서 제목 있죠? 제목. 레이아웃 탭.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그죠? 거기 제목 이 글자를 타이핑하기 전에 거기 서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홈에 도둠 굵게는 이미 되어 있어. 몇 포인트로? 24포인트. 도둠 굵게 24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 하라겠지. 서식에 도형 스타일 도형 채우기에 흰색 다음에 도형 윤곽선이 검정색. 테두리가 검정색 하면 돼요. 검정색, 제목에 검정색이 들어가죠?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프셋 위쪽. 여기죠? 오프셋 위쪽 누르면 오프셋 위쪽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거기 있는 대로 타이핑 합니다. 지역별 한 칸 띄고 자원, 봉사 한 칸 띄고 현황. 지역별 한 칸 띄고 자원봉사 한 칸 띄고 현황이라 입력합니다. 했나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트 제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이 흰색 부분이죠. 클릭하면 외곽이 선택되죠. 됐나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어떤 색으로 해라? 채우기 표준색에 노랑하면 노란색이 다 들어가죠. 그림 영역 부분 그림 영역을 클릭해서 그림 영역을 어떤 색으로 해라?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채우기 뭐요? 흰색 배경이라면 흰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여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어떤 계열이요? 여기서 빨간색이 여니까 빨간색 보이니까 선택해도 되지만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일 때 그냥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가도 되지만 안 보일 때는 여기 왼쪽 있죠. 서식 탭의 왼쪽에 현대 선택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열여를 선택합니다. 계열여. 역삼각형 눌러서 계열여 선택했죠? 선택 영역 서식 눌러서 뭐로 바꿔라? 보조축으로 바꾸죠. 보조축. 닫기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꺾은 선으로 바꾸라겠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 자동으로 선택되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꺾은 선형이 됐습니다. 그다음 보조축으로 바꿨고 꺾은 선형으로 바꿨어요. 다 했죠. 값표시는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의 데이터 레이블에서 하는 건데 어디를 표현하라고 되어 있냐면 광주의 여 계열만 여기만 표현하래요. 광주의 여는 빨간색이니까 봐봐요. 클릭하면 다 선택되잖아요. 그 중에 이거 하나만 나오게 하려면 봐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하면 다 나와버려. 그죠? 다시 데이터 레이블에 없으면 없어지죠?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라고요. 빨간색 꺾은 선형을 계열을 광주 부분을 다시 클릭했다 좀 기다렸다 클릭하면 그거 하나만 선택돼요.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 누르면 위쪽으로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는 여기 있죠. 데이터표에 데이터보다 범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시를 누르면 범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가 표현이 돼요. 도형 편집하기 전에 이 범내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 되죠.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거나 여기 윗부분에 범내에서 뭐 누른다?
없음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눈금선 있죠. 주눈금선을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도 되고, 취소, 또는 여기 눈금선에 기본 가로 눈금선에 주눈금선을 없음으로 하면 없어지죠. 근데 선택해서 딜리트가 편합니다. 선택해서 딜리트도 지우면 되겠죠. 왼쪽에 단위를 볼게요. 왼쪽에 단위가 맞아요, 안 맞아요? 0, 5만, 10만, 15만, 20만, 25만 맞죠? 오른쪽에 단위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를 무슨 클릭하라고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35만이 아니라 최대값의 고정 얼마로? 40만인가요? 40만. 그 다음에 주 단위를 얼마로? 5만이 아니라 10만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상 없네. 그죠? 닫게 들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0, 10만, 20만, 30만, 40만 바뀌었죠? 다 했네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이제 오른쪽에 도형만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뭐만 하면 된다? 도형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해 볼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서 그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거기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가요? 그죠? 사각형 중에 여기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번째 거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려줘요. 이렇게. 그렸나요? 적당한 너비 높이가 되게끔 그려졌습니다. 그려졌나요? 그리고 여기 홈 탭에 가서 글꼴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도둠해요? 굴림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 했습니까? 다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서식, 또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의 화살표, 도형 서식 있죠? 자, 여기서 채우기로 갔잖아요. 면색을 어떤 색으로 해야 된다? 표준색에 파랑, 항상 파란색으로 합니다. 파랑. 투명도는 몇 프로로? 50%. 선색에 가서 뭐 없음? 선 없음. 채우기에서 면색을 표준색에 파랑, 투명도를 50%, 선색에서 선 없음. 텍스트 상자로 가요. 어디로 간다? 텍스트 상자에 세로 맞춤을 뭐로 해라? 세로 맞춤을 정 가운데로 선택합니다. 닫기 눌렀죠? 그 다음에 타이핑 합니다. 아이고. 글꼴이 글자색이 흰색이 아니네요. 아니, 검정색이 아니네요. 여기 검정색으로 바꿔야 돼. 글꼴의 검정색. 검정 텍스트 1 누르면 검정색이 되겠죠. 타이핑 해볼게요. 인원, 가로 열고, 단위, 한칸지고 콜론, 명, 가로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높이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높이나 너비나 이런 부분들은 알맞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배치하면 거기 있는 슬라이드 5번의 그림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점 맞는 거다? 100점이죠, 100점. 여기까지가 400점이야. 여기가 40점, 여기가 60점, 100점이죠. 여기가 60점, 여기가 80점. 그러면 60점, 8점 하면 240점이죠. 전체적인 슬라이드 구성이 60점이라겠죠. 300점이고, 여기가 400점이고, 자, 슬라이드 5번까지 다 됐죠? 원래 10분에 한 번씩 원래 저장 전송하는 게 좋아요. 슬라이드가 하나가 끝나면 저장 전송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슬라이드 6번. 5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놔두고, 여기 놔두고, 슬라이드 6번으로 가볼게요. 슬라이드 6번의 제목 클릭해서 뭐라고 써라? 자원
봉사의 특성과 가치라고 입력합니다. 자원, 봉사의 특성과 가치.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테두리 선택해서 뭐 눌러라? 테두리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워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화면을 4등분 보기 탭에 표시 안내선. 이거를 다 한 다음에 이게 작업이 끝나면 이거 체크를 뭐 해주는 게 좋아요? 풀어주는 겁니다. 체크를 뭐라고요? 보기에 표시 그룹의 안내선을 체크를 하면 화면이 4등분이 되죠. 4등분 됐습니까? 여기서 도형을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하죠? 여기서 왼쪽에 삽입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근 모양이네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사각형의 6번째, 왼쪽에 6번째, 오른쪽에 4번째가 되겠죠.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뭐다? 둥근 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여기 드래그, 어느 정도 여기 끝부분까지 거의 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끝에까지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슬라이드 거의 끝까지 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렸습니까? 그랬나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둥근 정도를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죠. 노란색 바른 이렇게. 여기도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렇게.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밝은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이 파선이고 굵죠. 도형 윤곽선에 두께를 2과 4분의 1포인트 하고 도형 윤곽선에 이거는 바꾸기 전에 복제를 하고 나서 또 바꿔야 되니까 봐봐요. 취소해 볼게요. 취소. 검정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먼저 뭐 하고 글꼴부터 해보죠. 글꼴. 어디로 가서 홈 탭에 글꼴을 굴림 18포인트 돼 있죠. 검정색.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누르면 다음부터는 이 서식대로 그릴 수 있겠죠.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뭐라고요? 복제. 됐나요? 이렇게 배치했습니까? 거의 꽉 차있죠. 그죠? 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됐으면 좌우 대칭 해야 되겠구만. 무슨 대칭이요? 좌우 대칭하면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안내선을 안 보이게 할 때 어떻게 하죠? 보기에서 표시 안내선을 체크를 풀어줘요. 안내선의 역할이 끝났으면 체크를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근데 왼쪽 부분은 굵은 선이고 테두리가 있네. 여기 보면 서식에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2과 4분의 1포인트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부분을 파선을 선택합니다. 파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삽입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그래서 순서도에서 요거 선택합니다. 순서도에서 문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림을 그려줘요. 드래그 이 정도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죠. 그랬나요? 그 다음에 면색을 바꿔볼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어떤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면 이게 가운데가 딱 맞아요. 이게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면 봐봐요. 움직이면 이게 세로로 선이 생기죠? 이게 가운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타이핑 해볼게요. 뭐라고? 365, 365일 자원봉사라고 되어있네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에 가면 이게 세로로 정 가운데로 가면요
정 가운데로 가면 세로로 이렇게 파선이 생겨요. 그죠? 복제하고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합니다. 회전에 좌우 대칭 눌렀어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트리플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뭐라고 써라? 참여 과정 이렇게 입력합니다. 참여 과정 입력했습니까? 그 다음에 특이한 도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왼쪽 부분에 특이한 도형이 있죠? 특이한 도형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발성, 그 다음에 지속성, 공익성, 무보소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해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이 아니라 그거는 스마트 아트입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 아트 했어요? 스마트 아트에 거기가 어떤 형태일까요? 주기형인가요? 주기형을 눌렀더니 그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나요? 이거네. 여기 반대 방향이죠, 그죠? 분기 방사형이구만요. 분기보다 방사형. 분기 방사형 선택하시고 뭐 눌러라? 확인. 자, 왼쪽에 무슨 창을 선택한다? 여기 누르거나 여기 눌러도 되죠. 삼각형 있는 부분 눌러도 똑같이 나오죠. 자, 여기 클릭하면 이 안쪽부터 입력한 안쪽이 뭐라고 되어 있죠? 특성. 여기 클릭해서 특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특성. 아래 방향키 그러면 맨 위가 선택되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발성. 어떻게 돼요? 다음 줄로 넘어가야 하는데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자발이라고 쓰고 슈퍼트 엔터를 쓰고 성이라고 써요. 그냥 엔터가 아니라 뭐 엔터? 슈퍼트 엔터 하면 두 줄로 나와요. 그렇죠? 아래 방향키. 지속 무슨 엔터? 슈퍼트 엔터 성. 아래 방향키. 공익 슈퍼트 엔터 성. 아래 방향키. 무보 슈퍼트 엔터 수성. 이렇게 입력하면 무보수성. 그렇죠? 입력이 다 끝났습니까? 자, 입력이 다 이렇게 특성 자발 슈퍼트 엔터 성, 지속 슈퍼트 엔터 성, 공익 슈퍼트 엔터 성, 무보 슈퍼트 엔터 수성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되죠. 다 역할이 끝났으면 텍스트 창을 닫아도 되고 여기 X를 눌러도 돼요. 눌렀나요? 테두리 선택해볼게요. 테두리 선택했습니까? 자, 테두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 다음에 거기 글꼴은 굴림 18포인트 하라 하겠죠. 홈으로 가요. 홈에 가서 뭐로 바꾼다? 굴림 몇 포인트가 되게끔 18포인트가 돼. 굴림 18포인트가 되도록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대각선 모서리에서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줘.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주면 너무 작게 줄였네요. 이렇게 크기를 알맞게 조절하면 이렇게 나와요. 높이도 이게 조절하고 높이도 조절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하면 딱 맞는 것 같아. 이제 이거를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놨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글자 색이 어떤 색이에요? 일단 효과를 먼저 준 다음에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줄인 다음에 디자인 탭으로 가요. 줄이고 위치를 조정해서 갖다 놓고 디자인 탭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 맨 끝에 여러분들은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세히 단추 누르고 3차원에서 광택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벽돌이 있나? 벽돌? 뭐가 있다고요? 벽돌이 여기거든요. 벽돌. 뭐를 선택해야 돼? 벽돌입니까? 광택 처리입니까? 광택 처리. 3차원의 광택 처리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 색을 어떤 색으로 바꿔야 돼요? 홈에 가서 검정색으로 하면 홈의 글꼴 그룹의 검정 텍스트를 누르면 글자 색이 검정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면색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기 가서 바꿀 수 있어요. 면색을 색 변경 해가지고 색 변경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색이 다른 색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 밑에 조절해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는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강조 3번. 뭐 이거는 상관없 아무거나 그냥 그대로 놔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글자색을 어떤 색으로 다시 검정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꼭 색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죠? 바꿀란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이대로 놓을게요. 그대로 하고 글자색만 검정색으로 하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아래쪽 거 해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가서 그 도형을 찾습니다. 도형이 어디 아니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아트죠. 여기가 아니라 스마트아트. 도형 아니에요. 스마트아트 하려고 하잖아요. 스마트아트.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프로세스형이 되겠죠. 어떤 형? 프로세스형에 가서 위로 올라가 보면 그런 모양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프로세스형의 기본 갈매기형 수정 프로세스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갈매기형, 기본 갈매기형 수정 프로세스형. 자, 3개인데 하나 지우면 되죠. 확인 눌렀어요. 자, 텍스트 창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쉬프트 엔터 뭐예요? 보람 제공이네. 삶의 보람 제공. 삶의 보람 제공. 아래쪽.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네. 감사하는 쉬프트 엔터 마음. 아래쪽 이쪽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요. 딜리트 누르면 밑에 뒤에 것이 지워지고 없어져요. 딜리트 키 누르면. 그래서 삶의 보람 제공 감사하는 마음. 됐죠? 그 다음에 텍스트 창을 이렇게 다시 누르면 닫히죠. 닫혔죠?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꾼다. 항상 굴림 18 플러스는 18이 아니라겠죠. 18을 선택해주면 굴림 18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곽의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줄여요. 줄였죠. 줄였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가져가요. 높이도 줄이고 높이도 줄이고 이렇게 줄였어요. 너비도 줄이고 아이고 너비를 줄이면 안 되겠는데 너비를 약간 늘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다 됐으면 디자인 스마트 스타일의 자세히 단추 오른쪽 아래 자세히 단추 누르고 뭐를 선택한다. 3차원 벽돌을 선택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됐나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갖다 놨습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는 글자색이 흰색이네요. 여기를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여기 색 변경 해가지고 면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놔도 되겠지만 안 바꿔도 상관은 있나요 없나요? 그냥 그대로 놔도 상관없어요.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색을 무슨 색으로? 검정. 너무 잘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왼쪽에 도형 삽입해볼게요. 도형.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가서 여기 순서도에 보시면 맨 끝에 순서도 화면 표시라고 있죠? 순서도 화면 표시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했나요? 면색을 다른 색으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어떤 색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해요?
회전했죠, 회전. 뭐라고요? 회전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타이핑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아실현이라고 자아실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다가 도형 또 삽입해보죠. 삽입행 일러스트레이션 도형행 그게 뭐냐면 위쪽 방향 화살표입니다. 여기 블록 화살표. 어떤 화살표요? 위쪽 블록 화살표 위쪽 화살표 설명선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여기 위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렸어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렸습니까? 높이나 너비 알맞게 조절하시고 면색을 바꿔볼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여기 위에 거 말고 다른 채우기 색 눌러보면 다양하게 색상이 준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죠. 여기서 적당한 색을 여기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 마름모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그런 모양이 되죠. 마름모로 드래그 하면 그런 모양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건강한 뭐라고 써요? 건강한 엔터 공동체 건강한 엔터 공동체라고 입력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복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복제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바꿔볼게요. 자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장 기회라고 되어 있네.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자기 성장 엔터 치고 기회. 그러다 이거를 면색 바꿔볼게요. 면색. 흰색이 나오게 하려면 좀 진한 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진한 색으로. 됐죠? 흰색을 글자를 흰색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죠. 됐나요? 도형 모양을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서식에 잘 봐요. 서식에 도형 삽입 직접 그려도 되는데 똑같은 너비 높이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도형 모양 변경에 그거는 몇 각형입니까? 거기가 포인트 아니 팔각형이 아니라 포인트가 몇 개인 별이요? 8개네. 포인트가 8개인 별. 별 및 현수막이 요거네. 8. 포인트가 8개인 별. 포인트가 몇 개인 별이요? 8개인 별. 늘려볼까 이렇게? 됐죠? 8개인 별 됐죠? 이렇게 입력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복제가 있거든.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눌러 복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위에도 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잘 맞추려면 시간이 이렇게 엄청 가요. 여기 3개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간격을 맞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춤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가운데 맞춤하면 가운데로 맞춰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라? 드래그해서 뭐라고요? 봉사의 엔터 치고 효과. 그리고 이 모양을 바꿔야 하잖아요. 면색도 바꾸고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다른 채우기 색 면색은 어떤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면 돼요? 도형 모양 도형 편집의 도형 모양 변경해서 기본 도형의 십자형 선택하면 바뀌겠죠. 높이를 좀 줄여볼까요? 약간 줄였어요. 다시 선택해 볼게요. 3개를 선택해서 맞춤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동일하게 되죠. 간격이. 자 그러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됐죠. 알맞게 조절하고 너비나 높이를 알맞게. 근데 봐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한 줄로 나왔으면 좋겠어.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하냐?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 도형 안에 한 줄로 나오게 할 때는 텍스트 상자에 가보면 도형의 텍스트 배치를 체크를 풀어주면 한 줄로 돼요. 그죠? 도형의 텍스트 배치 도형 서식 봐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텍스트 상자에 도형의 텍스트 배치를 풀어주면 원래 체크를 하면 2줄이라고요.
체크를 풀어주면 한 줄로 나오게 할 수가 있다. 도형이 이쯤인데 너비가 좁아도 한 줄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죠? 어느 쪽이 다 된 거예요? 왼쪽이 다 됐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 부분의 도형들을 다 선택해요. 다 선택했습니까? 다 선택하고 뭐 해라?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정렬행 그룹에서 뭐 누른다? 그룹.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에 그룹 해도 되고요. 그룹 해제 해볼게요. 그룹 해제. 여기 가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룹 누르면 그룹이 됩니다. 다 도형이 다 보였죠?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왼쪽에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바운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이란 그룹에 보면 오른쪽 끝에 자세히 단추 눌러가지고 바운드가 맨 끝에 나타내기 부분에 있네요. 나타내기 부분에 바운드. 나타내기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겠죠? 바운드 누르시고 애니메이션 오른쪽 끝에 보면 효과 옵션이라고 있다 없다? 여기서 효과가 잘못됐을 때는 바꿀 수 있는데 효과는 특별히 없네요. 바운드만 있고요. 그죠? 여기 됐습니까? 그럼 왼쪽 50점 부분이 된 겁니다. 저장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앉은 사람 여기까지 빨리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른쪽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사전준비 실행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삽입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거기 그 사전준비는 잘 보시면 이거야. 이거 어떤 거냐면 블록 화살표에 이겁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이에요. 봐봐요. 이거 여기 상하좌 화살표 눌러서 마우스 이렇게 이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집니까? 면색을 바꿔볼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 다른 채우기 색에 표준에 가서 이메일 색상을 선택하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봐봐요. 여기 이 노란색 마름모를 드래그하면 이런 모양이 돼. 됐죠? 노란색 마름모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드래그하면 옆으로 왼쪽으로 가면 그런 모양이 된다고요. 뭐라고 써라? 사전 엔터 준비. 사전 준비라고 입력합니다. 사전 준비 입력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나 더해.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로 바꾼다? 드래그해서 뭐라고? 실행이라 바꾸시고 면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어떤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다른 채우기 색 어떤 색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꿔주고 됐나요? 그 다음에 도형 모양을 바꿔볼게요.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여기 블록 화살표의 이 모양이죠.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돼. 그럼 높이를 줄일 때 컨트롤 키 누르면 같이 줄어들어. 위아래가 같이 더 줄여요. 컨트롤 누르고 더 줄이면 이런 모양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됐나요? 그냥 첫 번째 거는 못 하셨대요. 이거요? 네.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자, 여기 해보고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삽입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의 밑에 세 번째, 두 번째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선택하라고요. 블록 화살표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상하좌 화살표. 자, 마우스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크게 그렸죠? 여기 노란색 마름모를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그 모양이 된다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봐봐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화살표 이렇게 목 부분이 없게끔 두껍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요. 노란색 밑에 가운데 마름모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란색 마름모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거 말고 이 밑에 있는 거 끝으로 가게 하라고 이렇게. 아니요,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네.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고요. 왼쪽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적당하게 조절해서 크기를 알맞게 하고, 크기를 알맞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알맞게 한 다음에 면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 어떤 색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꼭 이 색이 아닌 다른 색이 해도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라고요? 사전 엔터 준비.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크네. 너무 크니까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복제 하나 하고 또 하나 복제해요. 이렇게 3개 복제했죠. 근데 여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뭐라고 쓰라고요? 실행. 그리고 여기 도형 모양을 바꾸고 면색을 바꿔볼게요. 도형체 여기 가서 면색은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색이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도형 모양 변경해서 그 모양이 블록 화살표에 여기 오각형 바로 옆에 갈매기형 수장이죠.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이면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죠. 적당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평가라고 고칩니다. 드래그해서 평가. 그 다음에 도형을 색을 바꿔요. 도형 색상을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모양 변경에 가서 그 모양이 몇 각형 같아? 그게 칠각형인가요? 칠각형. 칠각형을 선택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크기는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다 선택해서 세로 가운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바꿨으면 아래쪽에 자원봉사에 같이 봐봐요. 이거는 위에 거 도형 있잖아요. 위에 거 도형하고 높이가 똑같은 것 같아, 너비가.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거 도형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했습니까? 이거를 바꿔요, 일단은. 뭐라고? 자원봉사, 글자를 바꿉니다. 자원봉사 같이 이렇게 입력하고 면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어떤 색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바꿀 때는 여기 가서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가서 그 모양을 블록 화살표의 아래쪽 방향이고 이거 누르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봐봐요. 화살표는 그대로 있네. 여기 바꾸지 않은 것 같아. 그죠?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밑에 있으면 이거를 뭐 하면 돼? 위쪽으로 뭐 하면 돼요?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동하고 이거 또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이동시켜가지고 적당하게 만들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맨 밑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밑에. 맨 밑에. 했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뭐라고 고쳐라 글자를. 인간, 관계, 개발.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면색을 임의색으로 바꿔요. 임의색으로 바꿨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도형 모양 바꾸는 도형 편집 눌러서 도형 모양 변경에 그 모양을 보니까 잘 보니까 둥근 사각형이네. 그죠? 사각형의 양쪽이 둥근 사각형이 맨 끝에서 두 번째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높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요. 이렇게 되셨나요? 너비도 줄여야 되겠네. 너비도 컨트롤 키 누르면 양쪽이 줄어들겠죠. 높이를 약간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구만요. 너비는 여기하고 똑같은 것 같다. 그렇죠? 너비가 똑같네. 높이를 이렇게 좀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거를 더 위로 올리고 조절해야 되겠네요. 잘해야 이게 다 안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자, 됐죠? 근데 여기에 만족감, 행복감 그 부분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가서
그 도형이 이 도형입니다.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이에요? 요거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려줘. 이렇게 면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면색을 어떤 색으로? 다른 색으로 바꿔봅니다. 어떤 색이 좋을까? 다른 채우기색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이걸로 해볼까?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라? 만족감.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눌러서 뭐라고 써라? 행복감으로 고쳐줘야 돼요. 행복감. 됐나요? 이 두 개를 선택해 높이를 적당히 줄여요. 이렇게 줄였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뭐 하라고요? 드래그. 근데 위아래가 바뀌어야 돼. 회전의 무슨 대칭? 상하 대칭. 회전의 무슨 대칭이요? 상하 대칭 눌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 글자가 뒤집혔네. 글자를 지워야 돼. 글자를 뭐 해야 된다고요? 방법이 없어. 이때는 지우고 별도로 써도, 여기도 위에다가 이렇게 굳이 쓰려고 하지 말고 지우고 다시 써도 된다 안 된다? 다시 써도 돼요. 아니 그냥 놓고 밑에만 써도 되고, 삽입으로 가서 빈 공간 클릭해,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가로 텍스트 상자 눌러서 빈 공간 클릭하고, 여기 이 6번 슬라이드 글꼴은 무슨 채요? 홈 탭의 글꼴은 굴림 몇 포인트? 18포인트. 검정색이죠? 검정 텍스트 가로 가운데. 됐나요? 그 다음에 거기다 만족감이라고 써요. 만족감.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가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선택을 해.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아래쪽에도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아래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하게 이 위치를 조정하면 돼. 위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고치면 되겠죠. 만족감 부분을 뭐로? 여기를 행복감. 여기는 뭐예요? 성취감. 여기는 뭐예요? 오른쪽은 자신감. 이렇게 배치를 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더 위쪽으로 좀 약간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크기가 너무 크면 이게 적당히 뭐 하면 된다?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세 개를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로, 세로 가운데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세로 중간 맞추면 중간이 맞춰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너무 크면 적당하게 위로 올리고, 이쪽으로 올리면 되겠죠. 여기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가야죠.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 있죠. 여기 오른쪽, 왼쪽으로 좀 갔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커지죠. 늘려주면 커집니다. 됐죠? 아무튼 여기, 이게 배치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거를 먼저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조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 부분도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올 수 있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이렇게 조절이 돼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네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해도 됩니다. 맞춤에 가운데 맞춤 눌렀어. 여기도 네 개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누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맞으면 이게 네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조절해서 거기 딱 맞춥니다. 이렇게. 더 가야겠네.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드래그해서 컨트롤 눌러서 왼쪽으로 딱 맞았죠. 됐나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더 어디로 가야 돼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래쪽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여기 도형이 이거 도형이 너무 큰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 자, 요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좀 약간 줄이고요. 여기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줄여볼게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충분해, 이제. 나 여기 그릴 수 있겠죠. 자, 도형 그려볼게요. 여기 이거 가지고 해도 돼요. 이걸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너비를 줄이고, 늘리고 해가지고 타이핑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개발? 인성 개발 이렇게 쓰고 개발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바꿔볼게. 색을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가서 다른 채우기 색, 여기서 어떤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색이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바꿔볼게.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해서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어디에 있죠? 그게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 오른쪽 끝에 두 번째 끝에 보면 순서도 저장 데이터. 됐죠? 인성개발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크네. 적당히 줄이고. 봐봐요. 줄였는데 적당한 크기가 됐는데 잘 봐봐요. 두 줄로 나오잖아요? 한 줄로 나오게 할 때 어떻게 한다겠어요? 오른쪽 버튼, 도형서식. 어디로 가라? 여기 도형서식 텍스트 상자에 도형의 텍스트 배치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닫기 누르면 되죠. 됐나요?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 늘려줘요, 이걸. 더 늘려주고, 여기를 타이핑 합니다. 뭐라고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렇게 입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을 바꿔볼게요. 면색을 먼저 바꾸고요. 어떤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채우기 색에 면색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도형 모양 변경해서 그 모양이 어디에 있냐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여기 바로 옆에 첫 번째 줄 끝에 순서도에 수동 입력이라고 있죠? 수동 입력 선택하면 돼요. 왼쪽 오른쪽 방향이 바뀌어 있네요. 회전의 좌우 대칭 누르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모양이 요렇게 너무 큰가 봐요. 이게 적당히 줄이고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정도 약간 이게 좀 크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약간 크고 이거는 떨어져 있고 끝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두 개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여기도 너무 크면 적당하게 높이를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다 됐으면 마우스로 바깥쪽에 드래그 앤 드롭에 선택을 해. 이렇게 오른쪽에 도형이 다 됐으면 오른쪽 도형을 선택하시고 선 안 했네. 선 빼먹었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가서 선이 둥근 모양이니까 여기 구부러진 연결선이 있죠?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도형 안쪽에 갑니다. 안쪽에 빨간색 점이 나오죠? 왼쪽에 빨간색 점을 선택하고 아래 두 번째 도형에 가서 빨간색 점에 갖다 놓으면 이게 선이 곡선이 되죠. 됐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텍스트 1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2과 4분의 1포인트 하고 선의 끝부분이 둥근 모양이니까 화살표에서 동그란 모양 있죠? 동그란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드래그 앤 드롭에서 바깥쪽에 드래그 앤 드롭에 선택을 해요. 드래그 했죠?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고 서식에 그룹에 그룹 또는 오른쪽 버튼 그룹에 그룹 여기서 그룹 해제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룹 됐나요? 자, 그럼 여러 개가 이제 이 도형이 다 그룹화가 됐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애니메이션 가가지고 닦아내기라고 되어 있네요. 애니메이션의 오른쪽 끝에 자세히 단추 눌러보면 닦아내기라고 여기 있네요. 그죠? 닦아내기 선택하면 닦아내기 효과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쪽? 아래쪽에서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기가 되네요. 그죠? 됐나요? 이렇게 하면 1번, 2번 됐죠.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바운드 효과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 닦아내기 효과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 맞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1번부터 5번까지 아니 6번까지 60분 동안 하는 거. 이게 100점이죠. 6번이 100점, 5번이 100점, 4번이 80점, 3번이 60점, 2번이 60점. 그러면 여기가 400점이거든요. 1번이 40점, 전체 구성이 60점에서 500점. 400점 이상 500점까지는 A등급, 300점 이상 400점 미만은 B등급, 200점 이상 300점 미만은 C등급이고 200점 밑에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으면 뭐를 하는 거다? 슬라이드 쇼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발표할 때는 F5번, 현재 선택된 슬라이드부터 발표할 때는 현재 슬라이드부터죠. 슈퍼탭 5번이죠. 이거 누르면 현재부터 발표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클릭하면 발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할 때는 F5번이죠. 눌러보면 처음 여기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슬라이드 4번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마우스 휠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바로 재생되죠? 끝에까지 가서 다 끝난 다음에 뭐 한다?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 재생되죠? 반복 재생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클릭 4번, 클릭 5번, 클릭 6번에 클릭하면 왼쪽에서 바운드가 되죠?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효과가 되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다 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020년 2월 8일 기출됐던 A형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